Go for it. 와글루의 토밀리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간단한 예제로 컬러 팔레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주 간단한 코드입니다. 일단 이름은 팔레트란 이름으로 줘보겠습니다. 팔레트라고 짓고요. 컬러 선택자라고 해볼까요? 컬러 선택자. 예, 요거 사용해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고요. 얘는 64x64짜리 하나인데 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로 세로인데 컬러 개수가 많을 거니까 얘는 가로 방향으로는 한 500, 600, 500 정도 하고 세로 방향은 한 700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컬러 개수가 많을 거라 세로 방향으로 늘어날 거를 감안한 겁니다. 와글루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 파넬 하나만 사용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생성을 해 볼게요. 예, 이전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방식으로 생성이 됐고요. 가로가 500, 세로가 700 사이즈입니다. 근데 얘는 굳이 툴바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 툴바를 일단 제거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옵션 선택하는 부분부터 볼까요? 요 환경 설정 부분 들어가 보면 여기에 툴바라고 하는 옵션이 있죠. 얘를 제거하면 툴바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툴바죠. 화면을 조금 줄여 볼게요. 그리고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얘는 사실 요 메인 컴포넌트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서도 구현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구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메인에 보면 여기 있는 코드들 있죠. 얘네들은 사실상 현재 필요 없으니까 얘는 패스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도 코드를 사용 안 하니까 얘네들도 assign 액션이 안에 있는 모든 액션들 요 코드는 실행하지 않게끔 제거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기능을 넣다 보면 프로젝트마다 혹은 테마별로 색상을 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기능을 더 넣어서 개발하는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이 있으면요. 자, 그리고 GUI 관련된 부분 쪽은 여기서 하지를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요 파일에서 하겠습니다. GUI on main이라는 파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작업하는 기본 옵션이 레이아웃 자체가 패널이잖아요. 그 패널을 여기다 추가를 하는 걸 먼저 해볼게요. 여기 트라이 문을 하나를 놓고요. 예. 요 신텍스부터 일단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딩 패턴인데 와글루 코딩 패턴은 시작을 할 때 디버그용 A라고 하는 A가 처음 시작이니까 A가 들어가고요. 끝날 땐 당연히 A부터 Z까지, 그 Z가 끝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난다라는 걸 디버깅을 하게 되면 요 클래스의 요 메소드 명이 출력이 됩니다. 시작점과 끝점이 색상이 서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돼 있고,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에러를 나타낼 땐 d 언더 2라는 걸로 에러를 출력하게 돼 있거든요. 붉은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문자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정상적 문자는 아니니까 실행을 해보면은 에러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쭉 위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요 클래스 이름이 얘죠. EWC GUI on main이라고 하는 거에 9번째 라인에서 시작이 됐죠. 여기. 그리고
16번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예외를 여기서 잡아내고 있죠. 그때 에러 내용이 222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인식을 한 거고요. 18이니까 에러가 났든 말았든 요 18 라인에서 정제가 된 거니까 9 라인에서 시작돼서 18 라인에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에러는 16 라인 예외의 상황이 발생한 거고, 그럼 요 사이에 에러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시작점에 대한 색깔은 이렇게 진한 색상, 끝나는 지점은 엷은 색상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패널에 추가할 때는 셀프 명령어를 주고요. 엄마에 있는 추가 명령어를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패널이라고 있죠. 예, 요거를 놓고 이 안에다가 객체 생성하는 내용들을 넣으면 됩니다. 일단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를 만들어 넣겠습니다. f 그룹박스 컬러 이렇게 넣겠습니다. 얘는 당연히 이 아래에다 생성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게 해주고요. 이 안에 트라이문을 써줄 거거든요. 요 컬러 값은 사전에 정의됐던 컬러 값이 있으니까 걔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컬러를 넣겠습니다. 자, 컬러 값은 이렇게 배열로 어레이에다가 컬러를 넣는 거고요. 그래서 A 언더버가 붙은 거고요. V가 붙는 거는 함수 자체 내에서 지역 변수를 사용을 할 때는 V라는 걸 붙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연관 배열로 name 이름하고 컬러 값하고를 이렇게 쌍을 이뤄서 집어넣어 놨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이용해 갖고 리턴 값으로 전달되게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될 거는 일단 가로로 5줄, 세로로 쭉 이어서 나오게 할 거거든요. 이게 현재 몇 개인지는 잘 모르죠. 가로 5개, 세로로 보여지게 할 건데 얘를 보여줄 때 그리드 방식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그리드 형태가 되게끔 추가하겠습니다. 여기다 일단은 북마크를 하나 주고요. 여기다가 레이아웃을 그리드 방식으로 주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주어주는데요. 레이아웃 그리드라고 주죠. 그리고 이렇게 레이아웃 그리드라고 클래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여기 꽉 차면 밑에가 안 보일 거잖아요. 얘를 스크롤이 되게끔 하는 스크롤 버튼도 여기다 추가를 하겠습니다. 스크롤 에어리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얘를 하나를 더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걔는 어디서 사용될 거냐면은 역시 스크롤 에어리아 이렇게 해서 객체 생성을 하나 하고요. 여기에다가 위에서 만든 거를 추가할 겁니다. 얘를 여기다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얘를 리턴 문으로 되돌려 줄 겁니다. 얘는 파이널 문으로 끝내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컬러들이 레이아웃 그리드의 가로 방향 5개 밑으로 쭉 생성이 될 거고요. 그 걔네들이 스크롤 에어리어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위아래로 스크롤 되는 기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현재 상태로 실행을 한번 해보죠. 느낌이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일단은 전체 로우가 몇 개가 나올지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len 개수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 컬러의 개수가 몇 개인가 파악을 해보고 가로 방향으로 4개를 컬러를 줄 거고요. 4개를 줄 거고 얘를 나눠서 한번 행으로 계산을 해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퍼문으로 돌릴 거거든요. 각 로우별로 레인지를 몇 개를 돌릴 거냐면은 요 개수만큼 일단은 돌릴 겁니다. 토탈 로우 개수만큼 돌릴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안에서 다시 컬러를 또 돌려야겠죠. 컬럼 방향으로 레인지 가로 방향으로 5개 이렇게 해주고, 요 안에서 이제 실제 개수가 몇 개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체 개수를 카운팅을 한번 더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5개 플러스 컬럼. 수치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요즘엔 이런 거 계산 안 하죠. 이런 계산은 GPT한테 맡기면 알아서 다 잘 해주거든요. 심심해서 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문으로 해서 개수가 만약에 컬러 숫자보다 실제 전체 개수가 초과되면 그때 이제 중지하라는 뜻입니다. 가로 방향으로 이제 5개씩 해갖고 쭉 돌리는 거고요. 얘는. 그리고 이제 실제 여기서 필요로 한 거는 뭐냐면, 이제 딕셔너리로 봤는데 뭘 봤냐면은 컬러죠. 컬러에 해당하는 인덱스에 있는 값을 받을 겁니다. 요 각기 하나씩 있죠. 얘네들을 하나씩 받을 겁니다. 요 값에서 컬러 값을 뽑아낼 거거든요. 어떻게 뽑냐면은 이렇게 해서 컬러라고 받으면 이 값이 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얘를 레이블로 생성을 할 겁니다. 레이블은 이렇게 레이블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할 거거든요. 얘도 추가를 일단 해줘야 되니까 위쪽에서 이렇게 추가할 거고요. 레이블을 생성을 하는데 위드문을 써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코드가 단순해지거든요. 텍스트를 주는데 이 상태에서 일단 아무 문자나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요 레이아웃에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은 역시 마찬가지로 add 넣고 요 레이블을 넣겠습니다. 이 상태라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무것도 안 나왔죠. 왜냐하면 얘는 넣을 때 여기에 인자값을 따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단순히 레이블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걔가 어느 위치에 생성될지에 대한 값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xconf, xrow, xcolumn이라고 있죠. 저 값을 지정을 해줘야지 정확한 좌표에 뜨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퍼문에서 돌리고 있었죠. row도 있고 컬럼도 있고 요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여기를 들어가서 보면 요 값들이 있거든요. 자, 요 값들대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컴포넌트는 레이블을 쓸 거고, row는 row를 쓸 거고, 컬럼은 v 컬럼을 쓸 거다. 이렇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한 게 없죠? 네, 이렇게 했더니 나왔습니다. 뭔가. 그리고 스크롤도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컬러 값만 지정을 하면 되는데, 얘가 지금 왼쪽에 다 몰려 있잖아요. 왼쪽에 몰려 있는 거를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얘는 스크롤에 관련된 부분이라 여기서 리사이즈가 가능하도록 하는 옵션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여기서 속성이 있어요. 리사이저블이라고. 얘를 true로 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배열이 보기 좋게끔 늘어났죠. 얘를 늘려보면 예, 그 안에 있는 환경에 맞춰서 크기에 맞춰서 얘가 직관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컬러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위에서 연관배열로 받은 내용 중에 우리가 여기 네임이 있었죠. 이 네임을 한번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네임이라는 걸 한번 넣어 볼게요. 예, 그러니까 네임들이 다 나오죠. 네, 길이가 문자들이 좀 긴 것들이 있어서 조금 예, 늘려줘야겠네요. 컬러 값도 한번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컬러 값은 V 컬러라고 아까 위에서 받았죠. 여기서 그랬더니 이어서 보기가 흉하죠.
읽을 수가 없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다음 칸으로 캐리지 리턴 되게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이좋게 위아래 위아래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컬러를 지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컬러를 지정하는 건 CSS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이죠? CSS라고 여기에 컬러 값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웹에서 지정하는 태그 형태로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도 지정을 하게 해주고, 여기에 값이 들어갈 때 여기에 V 컬러가 들어가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는 이렇게 F라는 거를 넣으면 그 문자 안에서 이런 형태로 변수 값을 문자로 변경하게끔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컬러가 다 떴어요. 자, 근데 컬러가 떴는데 이런 경우 보면은 색상이 안 보이잖아요. 흰색 글자니까. 그래서 요거를 고려해서 색상을 잘 보이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 글자들이 왼쪽에다 몰려 있잖아요. 얘네들을 보기 좋게끔 위치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를 얼라인 퍼블릭 옵션 중에 얼라인에 대한 옵션이 있어요. 그 옵션 중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중앙에 가게끔 하는 옵션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으로 보기 좋게 갔죠. 상하를 중심으로 중앙에 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요 값만 보이면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얘네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그 값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보고 내가 적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클릭을 할 때 여기 안에 있는 요 값이 클립보드로 복사되게끔 하는 기능이 있으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능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클립보드에 넣는 옵션이 있어요. 카피 투 클립보드라고. 얘를 true로 지정을 해주면 얘를 선택할 때 특정 값을 클립보드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값을 넣어야 될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데이터예요. 이렇게 데이터라는 거에다 어떤 값을 넣어주냐, 여기 컬러라는 값을 넣게끔 해주면, 자,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 소리가 나죠? 예, 클릭할 때마다, 자, 요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보면 값이 들어가 있죠? 얘도 클릭해 볼게요. 얘도 들어가 있죠? 얘도 클릭해 볼게요. 얘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클립보드로 데이터에 있는 값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컬러 값이지만 뭐 다양한 값들을 데이터에 넣을 수가 있어요. 스트링 값, 인티저 값, 다양한 값들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거는 뭘까요? 여기 보면은 색상이 지금 어둡게 되어 있는 부분, 밝게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좀 어두울 때는, 배경이 어두울 땐, 혹은 배경이 너무 밝을 땐 그거 대비되는 색상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인식하게끔 일단 해줄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는 일단 Q 컬러를 기본으로 이용을 했는데, 그 컬러의 값은 위에서 받았던 값을 이용할 거고요. 만약에 컬러 값이 라이트니스가 128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그 이하일 경우는 CSS를 달리하게 할 겁니다. 어떻게 달리하게 하면은 위에서 얘랑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배경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는 그냥 백그라운드만 그 컬러로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 외워서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다 GPT한테 물어보면 다 해줍니다. 그냥 심심해서 치는 겁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V 컬러를 넣어주면 배경에는 마찬가지로 이 색상이 들어가고 문자에 관련된 색상 처리한 부분만 백색, 어두운 경우는 백색으로 처리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되니까 어두운 거랑 밝은 거를 좀 구분해서 색상이 잘 되죠. 클릭을 하면 클립보드에 들어갔다는 뜻도 잘 전달이 되면서 컬러도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컬러 피커 팔레트에 대한 기능을 넣었습니다. 컬러 피커라고 하니까 특정 화면에 있는 컬러를 인식해서 가지고 오는 기능도 있으면 좋겠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